안녕하세요. 가칭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 TV를 운영하는 이진영입니다. 저는 50대이고요. 두 대학생의 엄마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딸이랑 데이트를 하러 나갔다가 중구 북 페스티벌에서 고명한 작가님께서 하시는 북토크를 듣게 되었어요. 그 북토크를 들으면서 나도 해볼 수 있겠다 라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음, 특히 우리 고명환 작가님께서 많은 부분에 성공하셨는데 그 성공한 것이 다 책 읽기를 통해서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제일 잘하는 건 책 읽기였거든요. 그런데 그 책 읽기로 뭔가를 해보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책이 좋아서 읽었고 책이 많은 곳에 가면 그 제목들을 늘 읽으며 어떤 책을 읽고 싶은지 찾고 그 찾은 책을 꼭 읽고 도서관에 가면 꼭 빌릴 책들이 있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저는 도서관을 늘 이용하고 있고 책을 사기도 하지만 네, 어쨌든 책을 통해서 저의 첫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지금 읽고 있는 책은 90년생이 온다. 90년생은 지금 30살이거든요. 30살 이하의 그 젊은 세대죠. 저의 뭐 자녀 세대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들을 이해하는 것도 좀 필요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네, 저는 69쪽부터 읽어볼게요. 음, 이 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간단합니다. 생각과 느낌을 남과 주고받기 위해 동원하는 수단이 바로 언어인데 그 간단함을 추구하는 90년대생들의 언어 습관을 보면 축약형 은어인 줄임말이 자주 나타나요. 처음에 누군가가 방토라는 말을 했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잘 들어보니 방울토마토를 줄여서 하는 말이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방울토마토를 방토라고도 줄일 수 있다. 그 이후로 제 귀에 많은 줄임말들이 들려왔던 것 같아요.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수업 시간에 그 끼어드는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가장 많이 쓰는 줄임말은 안물과 안궁이에요. 안 물어봤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 줄임말이 전방위로 확대된 90년생들의 언어. 네. 71쪽인데요. 70년대생이 10대 청소년기를 보냈던 1980년대에는 TV 속 CM송 같은 광고 문구들을 등을 인용한 줄임말이 생겨났다. 예를 들어 당시 뻥이라는 말은 처음 거짓말이라는 의미로 쓰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당시 일부 과자 상품의 광고 문구를 흉내낸 것이었으며 이외에도 천재, 천하의 재수 없는 놈이죠. 이티, 이쁘지도 않은 게 튕겨, 껌바, 껌둥이 바로와 같은 말이 유행하기도 했다. 80년대생들이 10대 청소년이었던 1990년대의 경우는 PC 통신과 휴대폰, 호출기, 삐삐 등의 등장과 함께 이와 관련한 줄임말이 늘어났다. 대표적으로 어쏴요, 어서오세요, 반가, 반가워요, 이렇게, 이렇게, 자철, 지하철, 125, 이리와 등이 있다. 당시 한 신문 기사에서는 이를 IMF 시대 절약 정신을 반영한 축약형 통신 요금을 최대한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라 평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들이 주로 사용했던 줄임말은
어디까지나 오직 10대들만이 사용하는 은어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90년대생들의 줄임말은 기존의 청소년 교실 은어와 PC 통신 문화를 넘어서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기에 이른다. 특히 온라인 중심의 가상 세계와 오프라인 중심의 현실 세계가 결합된 줄임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한 예로 뉴비라는 단어는 온라인 게임에서 새롭게 게임을 시작하는 신규 유저를 지칭했는데, 현실에서는 새로운 영역의 초짜들을 통칭하는 언어가 되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한 이들이나 대학교 신입생, 사회 초년생도 뉴비라고 불리게 되었던 것이다. 온라인 세계가 너무나도 익숙한 90년대생들은 특히 온라인 게임의 언어를 빠르게 현실로 가져왔다.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기습은 게임 용어들과 합쳐져 마더 어택, 파더 크리 등으로 변형되었고, 지인이 연락이 안 되는 경우는 버로우, 구하기 힘든 상품의 경우는 레어템, 이 상품을 얻을 경우는 득템, 누군가를 변호해 준다고 할 경우는 쉴드 친다고 표현한다. 90년대생들이 경험하고 활동하는 모든 영역에서 이러한 줄임말 현상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파리바게트를 파바라고 부르고 미스터 피자를 미피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며, 고기 뷔페와 초밥 뷔페의 경우도 고부, 초부로 부르고 있으며, 문화 상품권도 문상으로 부른다. 이미 모든 카테고리와 브랜드는 조금이라도 부르기 쉬운 단어로 불리고, 만약 이를 모르고 있다고 해도 몇 번 카톡이 오가는 순간 익숙해지기 마련이다. 중요한 것은 이 세대의 줄임말들은 그 범위가 무한대로 확장되면서 기존의 모든 단어에 급속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줄임말은 단순히 그들만이 공유하는 문화를 넘어 전체 언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심지어 이제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한국어 줄임말을 배우고 익히는 시대가 되었다. 90년대생 은어의 특징과 유형 75쪽인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줄임말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축약 및 합성의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줄임말만을 보고 의미를 유추하기가 힘들어졌고, 그러니 이 세대를 이해하고 싶다고 그들이 쓰는 말들을 알아두는 것은 큰 의미가 없대요. 언제든 사라지거나 다른 신조어로 대체될 수 있으니까요. 그보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들이 언어를 사용하는 원리입니다. 줄임말이 생성되고 확장되는 방식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축약형, 아까 방토와 같은 거죠. 네. 그리고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케바케라고 부른다든가, 사바사, 사람 바이 사람이라는 변형을 낳았죠. 그래서 반려동물 커뮤니티에서는 개바개, 냥바냥 등의 다양한 변형으로 이어졌고요. 그 축약형은 특정 문장을 줄이는 경우에 자주 쓰이는데, 낄끼 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할만하안의 경우는 할 말 많지만 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죠. 두 번째 축약형 방식은 초성형이라고 해요. 기역기역, 고고를 줄였죠. 우리 대학생 아들 기역기역 참 많이 저한테 보내거든요. 축하가 치읓 키읔, 응응을 줄인 이응이응. 요즘은 이응 지읒은 인정, 기역 쌍기역은 개꿀. 이렇게 모든 단어가 빠르게 초성형 줄임말로 바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과 단어를 더한 합성형인데,
밥 bless you라는 말이 있었네요. 이 말은 밥이 너희를 평온케 하리라 라는 거고, 또 법 때문에 참는다는 의미의 합성이자 유행어인 법 bless you의 변형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일리지 같은 거는 나이와 마일리지를 합성어로 해서 나이가 많아지면 권력이 마일리지처럼 쌓인다라는 의미라고 해서 속칭 꼰대를 비판하는 맥락으로 사용된다고 해요. 네 번째는 흔한 실수로 만들어진 방식인 오타형인데, 명칭 그대로 PC 키보드를 잘못 치는 오타를 통해 파생된 단어들로 고나리, 오나전 같은 단어인데, 그 관리를 고나리, 완전을 오나전, 이렇게 오타가 난 걸로 그걸로 쓰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야민정음이라고 불리는데, 그 인터넷 커뮤니티 DC 인사이드의 국내 야구 갤러리와 훈민정음을 더한 말로써 그 모양이 비슷한 글자들을 서로 바꿔서 의도적인 오타를 내어 사용하는 거라고 합니다. 초중고생이 주로 사용한다고 하는 급식체 대자와 머자를 바꾸는 형태. 그래서 머장은 사실은 대장이고 머머리는 대머리, 귀를 켜로 바뀌는 켜엽다, 그럼 귀엽다고, 방켜, 방귀 등도 있죠. 그래서 90년대생들이 20대인 지금 줄임말이 난무하다 보니까 소통의 즐거움을 넘어 세대 간의 언어 단절 또는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모티콘과 짤방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언어가 되죠. 저는 주로 웃음에 그 두 개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스압으로 다 읽지 못하겠음, 세 줄 요약 바람. 이게 스압이라는 스크롤 압박의 줄임말이죠. 그러니까 게시물이 스크롤바가 얇아질 정도로 글이 길다는 것을 예고하고, 길이 길어지면 보기가 힘들다는 걸 합축하고 있어서 스압주의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세 줄 요약은 처음이나 마지막에 세 줄로 간단히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길 바란다 라고 하는 뜻이라고 해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스압주의가 뭔지 제대로 알았던 것 같아요. 이게 게으르다기보다는 여긴 이렇게 써 있어요. 투자 대비 회수라는 경제학적인 선택의 관점에서 이들은 단일 글에 10분 이상을 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그렇다고 하네요. 그리고 90년대 생들의 읽기 패턴은 F차 형태로 읽기 패턴이 강화되고, 그러니까 웹사이트를 훑어볼 때 머리 부분은 제대로 읽지만 중간은 듬성듬성 내려 있는 거죠. 그 읽는 부분이 F차처럼 보이는 거고, 네. 그래서 요약된 것, 짧은 콘텐츠를 선호하죠. 그리고 90년대생한테는 이 모바일이 삶의 중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요. 15세에서 24세 사이에 겪는 생활과 가치관의 변화는 한 개인의 일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90년대생은 10대 청소년 시기와 막 성인의 삶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모바일이라는 큰 파도를 만나게 된 것이고, 더 이상 책 읽기를 할 수 없게 된 뇌라는 제목의 글이 있네요. 책을 읽지 않은 한국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지난 2007년 연간 독서율이 76.7%였던 게 2017년에 16.8%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첫 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책을 읽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도 못하거니와 웹을 통해서는 필요한 모든 정보를 더 빨리 찾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네, 니콜라스 카가 말한 로즈 장학생 그 책을 읽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에 져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더 이상 학생들에게 책 한 권을 다 읽게 할 수 없어요. 미국 대학생 수제 클럽의 파이베타 카파에서는 그런 교수님께서 헬스 교수님이 고백했다고 하네요.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 고명환 작가님은 모든 해답을 책이라고 말하고 또 고전에서 찾을 수 있다고 했어요. 어쨌든 90년대생들은 네, 모바일이 종이보다 더 익숙하죠. 그래서 여가 시간이든 학교 수업 시간이든 태블릿 PC를 활용하는 첫 번째 세대로서 종이에서 스크린으로 변화된 살펴보는 방식만 아니라 집중하는 정도도 달라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웹에서 검색을 하면 숲을 보지 못하고 심지어 나무조차도 보지 못하고 잔가지와 나뭇잎만 볼 뿐이다. 그리고 문서에 대한 집중력은 약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 초단편 소설이 등장했고, 그래요. 그럼 웹 네이티브의 시대, 책은 종말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책은 19세기에서 20세기에 걸쳐서 강력한 위협을 받게 됐죠. 그 위협이란 신문, 축음기, 텔레비전, 영화, 인터넷의 등장이었는데요. 19세기 초 신문은 대중적으로 퍼졌고 많은 사람들은 책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이르기에 이르렀지만 그 생각들은 잘못되었음이 판명되었다. 듣기는 읽기를 대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결국 기존의 종이책이 사라지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네. 책과 같이 매우 진한 물건을 택해 개선하는 것은 참으로 진취적인 일이다. 이것은 사람들이 읽는 방식까지 바꿀 것이다. 라고 아마존의 최고 경영자 제프 베소스가 킨들을 소개할 당시에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러나 책은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저 또한 이제 책을 들고 서 있을 수 없는 장소가 있어요. 특히 좀 이따가 제가 가는 그 댄스 그 강좌는 선착순으로 17명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20분에서 30분 가까이 줄을 서 있게 돼요. 거기에 책을 들고 서 있는 것은 좀 매우 우습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을 들고 있는데 그래서 핸드폰에 전자책 그 앱을 깔아서 전자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 전자책은 제가 읽고 싶은 내용은 아니에요. 제공된 책 중에서 고르다 보니 별로 책이 당기지 않다 보니 잘 안 읽혀지더라고요. 그리고 화면을 넘기는 손으로 넘겨서 읽는 그게 책 읽는 것과는 그 저에게 재미를 주는 게 다르더라고요. 사실은 책을 들고 서 있고 싶은데 다른 분들이 핸드폰 외에는 들고 있는 게 없다 보니 아직 용기를 내지는 못했어요. 어쨌든 오늘 제 첫 방송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돼서 좋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으니 잘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